이제 뭘 하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죠. 자식은 다 컸고, 직장은 슬슬 내 자리를 정리해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시간은 있는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런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걸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미뤄두고, 늘 누군가의 부모, 직장인, 배우자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5개의 이야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시선의 전환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시작하라. 50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뭘 했나? 그런데 이 질문은 대부분 무엇을 이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남들은 자식 대학 어디 보냈나? 재산은 얼마나 모았나? 건강은 괜찮은가? 우리는 끝없는 비교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거울을 창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가? 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당신이 생각하는 삶이 당신의 삶이다. 생각을 바꾸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누구의 삶을 살았나요? 혹시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뭘 해봤자 이제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런 말들은 사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포기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과 감정의 뿌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는지,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끼는지를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나를 잊지 말자.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60에 그림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70에 첫 책을 냈고, 누군가는 80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늦었다는 건 착각이고, 하지 않기로 선택한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내일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나답게 살았던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 그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보는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장 감정의 거리두기 인간관계 정리해야 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연락처는 수백 개지만 정작 통화하는 사람은 손에 꼽고 모임은 줄었는데 피곤함은 오히려 늘어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의무적인 관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자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연락하고 만나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으니 알겠죠? 그 자산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인간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 만난 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고 살면 외롭지 않냐고. 그런데요,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 찾아옵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 나를 도구처럼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하는 것만큼 쓸쓸한 일이 없습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성숙한 사람끼리만 가능한 대화다. 성숙한 관계는 집착도, 의무도, 거래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편안한 그런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인간관계만큼이나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 바로 감정입니다. 섭섭함, 억울함,
참았던 말, 하지 못한 사과, 이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삶이 자꾸만 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감정은 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평화는 나만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조용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사람을 줄이고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이 통하느냐로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줄이고 감정은 비우고 내 안의 공간을 넓혀야 진짜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3장 건강한 루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전부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보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계획표를 빼곡히 채워야 안심이 됐다면 이제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냈을 때 진짜 충만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의 삶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루틴이 지탱합니다. 루틴이란 나를 돌보는 일상의 이식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 집중력, 건강 상태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렬하는 이식입니다. 여기에 추천드리는 건 단 4가지, 걷기, 명상, 소식, 정리정돈. 이 4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놀랍게 바뀝니다. 첫 번째, 걷기.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치유. 걷기는 움직이는 명상이라 불립니다. 자동차와 엘리베이터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걷는다는 행위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일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속도보단 자연과의 연결감에 집중. 가능하면 같은 길을 걸으며 마음의 변화 관찰하기. 걸을 때는 귀를 쉬게 하고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어폰보다 바람 소리, 뉴스보다 내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도가에서는 이를 무의자연, 있는 그대로 억지 없이 흐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명상.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 명상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상이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아침, 5월 저녁, 단 10분만. 자세보다 중요한 건 호흡의 인식. 마음속 생각이 올라오면 그대로 흘려보내기. 처음엔 지루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만 해보면 내 마음속 어지러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장자는 이런 상태를 소유유,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의 상태라 표현했습니다. 명상은 나를 억누르는 감정에서 잠시 내려와 숨 쉴 수 있는 발코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소식. 배를 채우기보다 삶을 가볍게. 50대 이후 건강의 절반은 덜 먹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식은 장기를 지치게 하고 늦은 식사는 숙면을 방해하며 자극적인 음식은 마음도 거칠게 만듭니다. 소식은 단순한 식사 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다스리고 감정을 정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 2끼나 저녁 소식 실천. 입이 아니라 속이 배부른 느낌에 집중.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 오프. 천천히 꼭꼭 씹기.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도가는 말합니다.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다. 네 번째, 정리정돈. 공간은 곧 마음이다. 정리되지 않은 방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간을 바꾸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리정돈이란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정비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의식입니다. 아침에 이불 개기, 자주 쓰지 않는 물건 비우기, 내 책상, 내 주방, 내 냉장고 돌보기. 물건을 버리며 오래된 감정도 함께 흘려보내게 됩니다. 텅 빈 집은 텅 빈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가득 찬 여유다. 작은 루틴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 사람은 바쁘게 살면서도 한편으론 평온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 안에 숨어 있습니다. 30분 걷기, 10분 명상, 적당한 식사, 깨끗한 공간. 이 4가지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줄 작고 강력한 루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 루틴은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삶과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평온은 사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복잡하게 살아온 탓에 그걸 볼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단순함은 지혜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 땐 걷고 정리하고 조용히 앉아 호흡하세요. 삶이 생각보다 훨씬 고요하고 아름다웠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사장 나만의 인생, 이제는 나답게 살아볼 시간.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나는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의 삶이 가진 진짜 선물입니다. 이 장에서는 나답게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나만의 인생을 이제부터 써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걷는 삶. 그 첫걸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글쓰기. 내 인생의 언어를 찾는 일. 글쓰기는 단지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일기처럼 써도 좋고 짧은 메모, 회고록 혹은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형식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감정, 생각,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기록해보는 것. 펜을 드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하게 됩니다. 아침 10분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삶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악기 소리를 통해 감정을 치유받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오카리나, 악기를 배우기엔 늦었다고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젊을 땐 실력이 안 오르면 조급했지만 지금은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나를 위한 연주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하루 20분이면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상승, 우울감 완화 효과, 어떤 소리든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울리는 소리 한 줄이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세 번째, 외국어. 나이 들수록 내가 배워야 산다. 외국어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방식,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 단어 3개, 회화 한 문장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어학 앱, 무료 콘텐츠, 유튜브 강의도 많습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뇌에 자극을 주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어 공부는 단지 해외여행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아직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해주는 작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보다 큰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취미는 내 안에 자유를 꺼내는 열쇠입니다. 취미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무 없이 찾아온 유일한 기쁨입니다. 글쓰기, 그림, 수공예, 여행사진, 영화 감상, 원예,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잘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취미든 그 안에 있는 자유와 몰입감이 인생의 지루함과 권태를 밀어내줍니다. 그리고 취미는 때론 봉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가장 인간적인 확장입니다. 삶을 확장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의 책 읽어주기,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봉사,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무료 강연. 봉사는 내 삶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이자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남긴 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삶을 정리하는 나이가 아니라 삶을 다시 디자인할 시기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나라 3곳, 배우고 싶은 기술, 연락하고 싶은 사람, 미뤄둔 용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이에게 편지. 이런 리스트를 적는 것 자체가 삶을 더욱 살아있게 만듭니다. 리스트를 만들며 느끼는 건 단 하나. 내 인생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다. 5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프롤로그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에 나라는 주어를 다시 넣는 것.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것 아닐까요? 5장 삶의 의미 남은 인생.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은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선명하게 깨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장은 남은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행진을 할 때 그의 뒤에는 한 노예가 따라오며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문장은 겸손을 위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은 삶을 더욱 깨어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자신에게 묻는 습관,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네카의 지혜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미 조금씩 들어와 있는 것이다. 젊음이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뤄두지만 사실 삶의 일부를 매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이 말은 경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삶을 더 잘 살아내자는 권유입니다. 삶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후회는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자주 웃지 못한 것, 사랑을 말하지 못한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을 돈이나 부동산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남는 것은 기억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눈 시간, 친구와 나눈 웃음, 세상에 남긴 따뜻한 말, 누군가에게 준 위로 한마디, 그런 작은 조각들이 쌓여 우리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삶의 끝을 생각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태도와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매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 세네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삶이 짧다고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삶을 허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쓰는지가 바로 인생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년 이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것들, 기억, 따뜻한 말, 잊히지 않는 미소, 마음 나눔, 용서, 사랑, 흔적 기록, 유서, 사진, 이야기, 연결 화해, 연락, 마지막 인사, 이렇게 남겨진 삶의 조각들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삶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삶은 유한하기에 매일이 더욱 귀하고 매 순간이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 당신이 건넨 온기,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말해줄 것입니다. 6장 관계 정리 나를 지키는 거리두기.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고 진짜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옷장을 열면 가득 차 있는 옷들. 하지만 자주 입는 건 몇 벌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 수백 명의 지인.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생존 전략입니다. 에너지 관리의 핵심은 사람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빚이다.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 나를 낮춰야 유지되는 관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빚입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거절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져야 합니다.
동양 고전의 지혜 군자무당.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당이 없다. 군자는 무리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무리 짓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관계의 거리두기.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주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조언보다 위로를 먼저 건네는 사람, 멀어져도 괜찮은 사람,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사람, 내 성공에 시기하거나 내 실패를 즐기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침묵의 힘, 고요한 관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말보다 느낌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가 인생의 후반전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침묵도 대화입니다. 말이 없어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정리는 나를 위한 선물. 관계를 줄인다는 건 누군가를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공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엮이면 진짜 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건 꼭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줄이는 일도 정리의 일부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 억지로 맞추지 않고 각자의 삶을 응원해주는 사이, 지치게 하는 관계는 놓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중년 이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나를 지키는 눈빛의 전환, 건강한 루틴으로 몸과 마음 다스리기, 나만의 인생을 위해 도전하기, 삶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기,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이 숨겨둔 작은 불씨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세요. 그 불씨가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빛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삶은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입니다. 어떤 풍경이 펼쳐지든 그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서 늘 자신을 믿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